그리고 저는 강조드리는 게 투자는요. 홀짝을 여러 번 더 잘 맞추냐, 누가 더 많이 맞췄냐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투자는 누가 좋은 자산을 하락 구간에도 공포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매집했는가, 이 싸움이에요.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흔들리는 장기 투자자, 이래도 안 팔아?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얼마 전 공포의 끝판왕 마이클 버리 형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 형님 나오시자마자 아주 굉장히 센 멘트를 날리고 계시는데요.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그리고 예상했던 그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아직 절반밖에 안 빠졌다. 앞으로 절반 더 빠진다. 마치 영화 해운대에서 나왔던 이 엄청난 해일이 후 하면서 우리들을 향해 닥쳐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망가야죠. 도망 안 가고 배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멘트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 마이클 버리는 작년부터 이미 폭락을 계속 얘기해 왔고 실제로 그렇게 빠졌는데, 근데 여기서 절반 더 빠진다고? 그럼 지금이라도 팔고 밑에서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 얘기가 내 머릿속을,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멘트에 무조건 반응합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어떤 방정식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 흘러가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 다 빠졌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더 팔어? 이제부터는 무조건 존버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쯤 꼭 지금이라도 팔아야 추가 50% 폭락은 막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형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형님은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진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멘트들을 많이 하십니다. 에이 설마, 설마, 야이씨 이 미친놈이네,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진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자 이제부터 끊임없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내려가고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이 정도 됐으면 분위기 파악해야지. 야, 끝났어 임마. 그레이트 리셋이야, 그레이트 리셋.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때부터 장기 투자자들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정말 거의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신은 절대 단기로 접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탈은 주변의 이탈, 동요를 만들고 이제부터 장기 투자자라고 외치고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주변에 장기 투자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자신의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마치 마이클 버리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래도 안 팔아? 이래도 안 파냐고. 이런 멘트를 날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머글들이 얘기하죠. 이래도 안 팔아? 야, 이래도 안 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봅니다. 마이클 버리를 비롯한 비관론자 입장에서는 현재까지의 하락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반영이었고, 앞으로의 하락은 경기 침체와 기업 이익 감소에 대한 반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로 한 50% 빠졌고, 앞으로는 경기 침체하고 기업 이익 감소하니까 한 50% 더 빠지면 한 절반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각자 자신이 정한 포지션에 맞춰서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금하고 은, 채권, 달러가 최고입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면 이 상황에서는 요 네 가지가 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것들 모두 200일 이평선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로 만들어가지고 표시한 거고요. 이 선에 있는 화이트 선이 중심선 200일 이평선이고, 위아래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볼린저 밴드 상하 밴드입니다. 지금 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요 차트에서는 달러는 끝없이 상승하고 있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까 해외 달러들이 본국으로 쭉쭉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해외에 있는 달러들이 본국으로 쫙 빨려 들어가니까 달러의 값은 올라가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 볼까요? 채권은 크게 단기, 중기, 장기 채권이 있습니다. 일단 1에서 3년 정도 단기 채권 ETF인 SHY를 볼게요. SHY 지금 그래프 보면은 쭉 내려가다가 반등하고 있고요. 7년에서 10년 중기 채권인 ETF인 IEF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쭉 상승하고 있고요. 20년 이상 장기 채권 ETF TLT, 이 TLT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할 텐데요. TLT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보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일 이평선은 강하게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 꺾여 있는 흐름이 있지만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채널 안에서의 상승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뚫고 상승이 좀 더 강하게 와서 200일 이평선 부근까지 갈지 안 갈지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200일 이평선 부근까지 마치 상해 종합지수처럼 쭉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그널인데요. 그 시그널이 나타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금하고 은을 보겠습니다. 일단 골드 인덱스. 골드 인덱스는 우하향 그래프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보합 수준에서 아래쪽으로 좀 빠지는 그래프예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되고, 실버 같은 경우는 200일 이평선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볼리저밴드 하단을 이탈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좀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금을 대체하는 자산을 믿지 않는 전통적인 투자자라면 금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으니까 이 상황을 경기 침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오겠죠. 그런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거죠. 엄청 심각한 수준이면 달러 채권 오른 것처럼 금하고 은도 같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예상되지만 그 여파가, 그 세기가 굉장히 강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금과 은이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하고 은의 가격들도 계속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어쨌든 달러하고 채권이 오르는 상황을 강조한다라고 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주식과 코인이 추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요. 하락론자들은 매번 하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번 맞는 거예요. 그게 매번 하락을 얘기할 때마다 맞는 게 아닙니다. 야, 무슨 소리야? 마이클 버리 2008년 금융위기도 맞췄고 지금 이번에 맞춘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 중간중간 계속 하락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락이 안 맞아요. 우리가 이 증시 격언 중에 이거 있잖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는다고. 내가 새벽 3시로 시계를 맞춰놨어요. 그리고 지금 새벽이 아니라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인데 계속 지금은 새벽 3시야. 지금은 새벽 3시야. 지금은 새벽 3시야. 지금은 새벽 3시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에 한 번 맞죠? 언제? 새벽 3시에. 이겁니다. 주구장창 하락 외치면 언제 하나 맞죠? 언젠가는. 근데 그 확률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야, 진짜 이 사람은 좀 약간 신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계속 엉뚱한 소리 하다가 한 번 맞는 폭락론자는 집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마이클 버리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테슬라 급락한다고 그랬었죠. 그때 계속 숏배팅 했는데 급락 안 했죠. 야, 결국엔 급락했잖아 라고 얘기하실 텐데, 증시 모두가 다 내려가고 있어서 같이 내려가는 거를 급락이라고 치면 그때 테슬라만 숏배팅 하는 겁니까? 다른 주식들도 다 숏배팅 해야지. 그렇게 치면은 하루에 한 번 맞는다니까요. 무조건 고장난 시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 번 더 맞고 폭락? 그거 모르죠. 왜? 확률이니까요. 확률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2008년 맞았고 지금도 맞았는데 계속 폭락 얘기하다 맞았다. 그럼 앞으로 또 맞아? 모른다니까요. 그거 확률입니다. 그거는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야, 그래도 만약에 하락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수 있죠. 왜? 확률이니까. 확률적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제로가 어디 있습니까? 0%의 확률이 어디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언제든 무슨 일도 다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니까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래서 폭락론을 경계해요. 왜냐? 만약 장기 투자자인데 이런 폭락론에 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기웃기웃 거리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매도만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자는요,
하락하는 순간순간도 그 알 수 없는 단기적인 확률이 아니라 장기 시계열로 선명한 그 미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말은 장기 투자자라고 해놓고 지금 순간순간 하락하는 단기 6개월 안에서의 변동폭에 그냥 주식 다 팔까? 좀 팔아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장기 투자 아닙니다. 그럼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스캘퍼라던가 아니면 난 단타라 아니면 난 트레이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쪽 영역에 집중하시는 게 맞지. 마음은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면서 몸은 온통 관심은 다 요 초단타 아니면 단기 투자 트레이딩에 가 있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괴리가 옵니다. 자신과 메타인지에 괴리가 옵니다. 그러면 투자가 망해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라면. 그리고 저는 강조드리는 게 투자는요. 홀짝을 여러 번 더 잘 맞추냐 누가 더 많이 맞췄냐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투자는 누가 좋은 자산을 하락 구간에도 공포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매집했는가 이 싸움이에요. 이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지금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 해운대처럼 헤일이 푹 하면서 올 것 같다. 그럼 경구 형이랑 같이 뛰면 됩니다. 손잡고 뛰시면 돼요. 그런데 폭락론자의 이런 말에 의해서 뛸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픽션이다. 그러면 원래 장기 투자에 했던 그 마인드 쭉 이어가시면 됩니다. 확률에 기댄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뛰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죠. 이 얘기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야기에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리스크는 확률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는 시간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시간이 아닌 확률로 관리하려고 하면 홀짝 게임을 내 돈을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 몇 번 맞았다고 그 다음번에 또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지만 확률에 기대고 싶으시다면 끊임없이 홀짝 게임으로 홀짝을 외치면서 몇 번 연속으로 맞는지 어디서 끝나는지 끝날 때 내 돈을 잃더라도 나는 연속적으로 콤보로 몇 번 맞았는지를 확인하고 싶고 그게 내 투자의 어떤 소명 같은 거다. 내 돈은 내가 확률적으로 잘 관리할게. 리스크 관리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하십시오. 하지만 장기 투자를 추구하시는 분이고 투자의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투자의 리스크를 시간으로 제어하는 이 방식대로 꾸준히 가시면서 버리 형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그 다음에 그 형님과 비롯한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하락의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던 그것들은 단순 확률적 접근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내가 지금 모아가고 있고 매집하기로 했던 좋은 자산들을 홀라당 싼값에 다 던져버리고 밑에서 한 번 더 잡겠다라는 우매한 생각을 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은 영상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